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장마감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장 끝나고 나서 바로, 좀 자리를 옮겼어야 돼서 녹화를 못 해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뭐 그때 당시 종목들하고 같이, 한 번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장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가 우리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길게 징검다리긴 합니다만 길게 쉬는 케이스가 이렇게 막 흔치는 않은데 공교롭게도 이제 뭐 5월 초순부터 거의 이틀 빼고는 다 쉬는 날이 돼버려 가지고요. 다음 주는 또 선거까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초가 굉장히 연휴가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휴가 긴 연휴를 앞두고는 종목들의 움직임 탄력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보통 금요일만 되면 종목들 특히나 저 일반인들이 매매하는 코스닥 종목들에서 하락하는 케이스들이 막 많이 있었죠. 월화수목 좀 좋다가도 금요일 되면 이제 쉬어가니까 한번 쉬는 형태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런 현상을 이제,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연휴전 심리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간다기보다는 좀 팔고 가자는, 좀 더, 뭐, 마음 편하게 연휴를 쉬자는 마음이 아무래도 좀 강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증시가, 코스피 증시와는 좀 다르게 코스닥 증시는 약간, 조정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월요일자의 급락 조정을 받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3일째 연달아서 좀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뭐 하락폭이 아주 깊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연휴 전에 좀 피하자는 심리가 강한 뭐 그런 어떤 흐름과 좀 흡사하죠. 그냥 뭐 강하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뭐랄까요 처지는 형태 그런 흐름 정도로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중장기 끌고 가는 데는 전혀 이상 없고요. 단기 매매는 오늘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 내일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 이 변동성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건데 변동성이 좀 작아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인 매매에 가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자 매매를 아예 매매 안 했죠. 종가 매수를 아예 추천 안 드렸고 오늘은 조금 접고 넘어왔는데 그래도 뭐 매매 빈도를 높이는 그런 매매는 아니다. 그냥 한 개 정도 그냥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흐름에 그래도 좀 나오는 종목도 위주로 해서 편입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뭐 외부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한 가지 정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외부 변수가 어, 이제 미국에서 예산안 통과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을 더 위하는 마음이 정치인들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설사 셧다운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길게 끌려가지는 않는다. 보통 한 2, 3일 내에 다 해결이 됐거든요. 과거 2013년도, 14년도에도 마찬가지,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셧다운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셧다운이 안 됐죠. 아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됐고, 그래서 외부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특별하게 없어요. 현재는 이제 뭐 프랑스 대선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크게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 근데 이제 국내 변수라고 한다면은 뭐 이 연휴 변수 하나 있는 거고 다음 주에 대선 변수가 하나 있는 건데 아마 대선 일정이 좀 끝나고 나면은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대선주로 좀 몰렸던 자금들도 최근에 뭐 많이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 돈들이 이제 확실한 곳에 가야 되니까 뭐 대선 테마주 쪽으로 몰려갔던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순환하는 기타 다른 종목들 좀 모멘텀 있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섹터들 그동안에 빠져왔던 뭐 이제 중국 관련해서 피해주들 뭐 이런 애들도 움직일 수가 있고 실적적으로 뭐 반도체 섹터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아마 올 하반기에서 건자재 섹터들도 다시 또 시세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좋은 그림들을 기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오늘은 또 끝나고 나서 내일 또 쉬지 않습니까? 쉬고 또 내일 모레 하루 또 매매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3일 연장 또 쉽니다. 그래서 음, 뭐 이전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 쉬고 다음날 약간 뭐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전형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전의 어떤 강도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나 돼야 좀 정상적인 궤도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우리가 조금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힘들게 말씀드리기를 반별로 같은 종목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현금 비중에 따라서 전략을 미세하게 좀 다르게 드릴 수 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현금 비중이 뭐 30%다라고 한 방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이 별로 문제가 없어도 그냥 일단 청산하고 처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액반님들 보니까 어, 조금 최근에 좀 아무래도 종목들 매매 빈도도 좀 적고 추천 빈도도 좀 적고 종목들이 변동성도 좀 작고 거기에 오히려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도 좀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모든 매매는 길게 늘려뜨리고 보셔야 돼요.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가입했는데 오늘 뭐 설사 수익이 안 났다 하더라도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손실 본 거지 전체적으로 봐 손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뭐 일희일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리딩하는 사람들 입장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음, 또 간혹 매매가 좀 어려운 매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매가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일일비하는 반응들을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좀 서로 피곤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단기반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그런 얘기들이 거의 안 대화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매매하기 바쁩니다. 근데 소액반이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을 뭐랄까 작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거든요. 재미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작은 어떤 변화에도 어, 음? 심리적으로 요동치고 반응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일수록 주식 투자에 대한 아무래도 좀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죠. 자산이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좀 제법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얘기들이 많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녹화 방송도 좀 보시고 녹방도 제대로 안 봐놓고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좀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봅니다. 제가 그동안 녹화를 많이 찍어놨으니까 우리가 매매하는 요령이라든지 그죠? 과거에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어떤 특정 뭐 어떤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더라. 특히 뭐 오늘 약간 손절매한 종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공부 좀 하세요. 저한테 모두 의지하지 마시고 공부 안 하시고 나서 돈 못 벌어요. 저 문스탁을 만나면 무조건 돈을 번다. 대박이 난다. 안 그래요, 님들? 본인들이 좀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좀 종목들 처지는 장에서는 제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니까 힘들도 거기 맞춰서 호흡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항상 달리기 100m 달리기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 보시고 자, 오늘 또 종목들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전 종목 중에서 제일 변동성 강한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아마 오늘 그런 종목들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매했던 거 체크 좀 할게요. 자, 크라운 혜태홀딩스 1반, 5반, 7반, 10반이 매매했던 종목이네요.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자, 보자. 1차 매수만 되고 자, 지난주 목요일 오후장에 매수하고 넘어간 종목이죠. 매수하고 넘어가서 다음날 바로
11%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시작하자마자 꽝 급등했기 때문에 형님들 이런 종목들은 형님들 매매하기 쉬워요. 그죠?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니까. 그래서 크라운 에테홀딩스는 지난주에 좋은 수익으로 연결을 좀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DI가 4반, 5반, 6반, 8반, 4, 5, 6, 8반이 매매했던 종목이었는데요. DI도 오늘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뭐 둘째하고 지난주에 이제 편입하고 넘어와서 또 밑에 내려와서 또 추가 매수해가지고 장중에 꽉가강 반등이 나와서 그죠? 차익 이렇게 갈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우리가 점검을 한다면은 수익 극대화 요령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위아래 밴드 한번 볼까요? 위가 이제 0. 마이너스 0. 시가가 0.7이고 저가가 마이너스 2니까 위아래 밴드가 좀 작잖아요. 약간 10분봉 캔들로 보라고 했죠. 10분으로 봅시다. 10분봉 캔들로 이렇게 보시면은 위아래 이렇게 그죠? 10분봉 캔들 위아래 그려 놓으시라. 하나 더 가운데 내진 매수가까지 딱 그어 놓으시고 그죠? 이렇게 해 놓으면 된다. 그래서 아침에 물론 여기서 수익이 파동이 나와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됐지만 또 수익 극대화하는 요령들은 어떻게 한다? 상단 지지를 받는지 체크해 보시라. 상단 지지 받잖아요. 이거 지지잖아. 그죠? 또 올라가면 또 팔 수가 있다. 자, 요령껏 매매하십시오.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초보자들은 고점에 그냥 목표가에 차익해라. 이런 어떤 요령이라든지 요령이죠. 어떻게 보면 매매 기술인데 매매 기술들을 모르고 수익 극대화 못합니다. 수익 매매 그냥 뭐 대충 부여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다 룰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넥센테크는 3반 7반 이게 아마 넥센 379반 그죠? 379 8반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8반은 오늘 제가 손절매를 좀 했고요. 오전에 좀 빠질 때 379반은 지난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8반은 종목이 없어가지고 보였는데 괜히 보였죠. 자, 넥센테크는 오늘 급락했는데 자, 지난주에 이렇게 편입하고 넘어와서 약간 본전권 내진 소폭 마이너스권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자에 다 현금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8반만 오늘 좀 보유했는데 오늘 흐름이 영 안 좋아서 여기서 이제 6,370원, 400원 할 때 매도합시다. 사인을 드려서 아마 3개 반은 본전 전후에서 깠을 거고 한 개 8반 같은 경우는 손절매를 좀 했다. 근데 이제 오늘 손절매 잘했죠. 안 했으면 이렇게 됐잖아. 그죠? 이제 끝까지 급락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종목 흐름이 별로여서 로스 전략을 좀 제시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넥센테크 매매했고 조금 손절매 오늘 한 8반 같은 경우는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종목 복수 바로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번 잡자마자 수익이 나가지고 팔고 다시 재접근했었는데 오늘 2반하고 1반, 2반이 그냥 현금화 전략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현금이 좀 부족해서 약간 마이너스 건인데 그냥 현금화 전략 드렸고 아마 2개 반 정도가 더 갖고 있을 건데 2개 반은 좀 더 봅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번 코스는 제가 웬만하면 밤마다 전략을 다르게 안 드리는데요.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처지니까 밤마다 조금씩 전략을 다르게 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매매해봤고 그 다음에 우정 BSC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한 반은 좀 정리를 했고 본전가 정도에서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두 반은 갖고 넘어왔었는데 2반, 7반 같은 경우 갖고 넘어왔었죠. 자, 우정 BSC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매수해서 갖고 넘어왔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지난주 좀 하락폭이 생각보다 깊었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한 7% 정도 급등해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장 초반에 9%까지 쳐고 나왔어요. 차고 나올 때 이용해서 발 빼자 힘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들이 매도를 좀 하셨을 거고, 자, 이 종목을 이제 만약에 좀 보유를 해서 왜냐면 워낙에 오전장이 강했기 때문에 시간에도 급등했으면
있으니까 급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해서 좀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기준은 뭐라고요? 5분봉 캔들 기준, 이건 5분봉이죠. 5분봉 캔들 위아래를 그어 놓으시면 된다. 해서 지지, 최소한 하단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하단 지지 못 받으면 어떻게 청산해버려야죠. 나머지도. 그죠? 하단이 여기니까 이건 지지죠. 지지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5분 캔들로. 그리고 나서 다시 따다당 들어와서 장 중에 뭐 급등이 나왔는데 뭐 16%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저희는 뭐 여기서 다 청산했다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는 극대화 뭐 이건 전량을 여기서 버텼다가 여기서 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일부를 남겨놨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보유를 해서 청산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오전장에 다 청산을 그냥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청산이 원칙입니다. 그죠? 청산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산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셨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유하는 거는, 그거는 뭐 원칙도 없고 그냥 왜 보유하는지를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유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본인의 매수가,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막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매수가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손실권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상하단을 그어 놓으시고 하단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로스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의 기준은, 내지는 뭐 전일에 중요한 지지라인을 깬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없이는 보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유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버티기지. 말도 안 되는 버티기인 거죠. 그죠? 그런 기준점이 명확하게 본인이 보유를 결정했다면 기준점을 설정을 꼭 하셔서 매매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 회원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그 기준점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설사 날아가더라도, 내지는 설사 그 종목을 뭐 기준점 이탈했다가 나중에 상한가 간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라는 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 어쩌다 두 번, 그죠? 수익 날 수 있어요. 기준 안 지키고. 근데 기준을 지키다 보면은 꾸준하게 어떤 로스 전략도 확보가 되는 거고요. 어떤 매매 원칙이 성립이 되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에 있어서 최적화된 기준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렵지 않잖아요. 상하 밴드 그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논다. 하단이 중요한 로스 자리다. 깨지면 손절매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뭐 우정비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조금 손실폭이 있던 종목인데 그래도 잘 뭐 마무리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 바로 이제 오늘 이 종목이 하이라이트예요. 이 종목이 오리엔탈 전공인데 이게 3, 4, 6, 11반, 예, 3, 4, 6, 1 소액반이 매매했던 종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소액반 회원들이 뭐 이래저래 뭐 말이 많고 한데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초보자들하고 제가 그래 말 안 섞어요. 초보자들을 그런 얘기 하면은 알아서 우리 명장님 국가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혈압 거기서 더 건드리시면은 강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안 지켜놓고선, 아니 내지는 원칙대로 매매했는데 그 설사 손실이라도, 그죠? 그 원칙대로 매매했으면은 성공한 매매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님들이 원칙에 대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칙을 지켜가지고 매매한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30%가 올랐거든요. 그죠? 순절매를 하고. 자, 이 종목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매수를 이렇게 했어요. 눌릴 때 이렇게 매수를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오바했죠. 이제 다음 날로 오바를 해도 된다 해서 오바를 하고 넘어온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칸의 인수가 되는 이제 칸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그런 어떤 기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넘어갈 가능성이 일단 높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동안에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 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주말 동안 뉴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개파락을 한 4, 5% 정도 출발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뉴스로도 다 나왔던 거고, 그죠? 칸의 인수 절차가 거의 다 밟았다 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다. 만약에 인수가 돼서 새로운 어떤 최대주주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오리엔탈 전공이 관리 종목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동안 약세를 밟아왔었는데 기업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좀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리 재료 노출이지만 그동안에 오른 게 없잖아.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다 봤는데 오전에 좀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중 반 줄이자 한 거예요. 그죠? 반만 줄여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그냥 나머지도 청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회원들 입장에 손절매니까 손절매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지는 이 자리에서 이제 하락 마이너스 4, 5% 출발했던 종목이 플러스 반전하면 항상 뭐라 해야 저항은 플러스권의 저항이 있다. 전일 종가가 저항이다 말씀드렸죠. 이 전일 종가가 저항인 겁니다. 저항 위에서 오버슈팅 나올 때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리를 만약에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원칙과 이런 것들만 명확하면 대응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뭐예요, 형님들? 원칙은 오늘 5분봉 상하입니다. 그죠? 5분봉 상하 밴드만 딱 거놓으시면 만약에 내가 원칙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요 자리가 못 버티면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를 못 버텼다? 매도하셔야죠. 버텨낸다? 만약에 나는 여기서 안 팔았다? 안 팔았으면 여기서라도 팔아야지. 이제 좀 내려올 때라도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좀 비싸게라도, 좀 싸게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 건데, 나는 예를 들어 여기까지 안 팔았다 치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팔았으면 못 팔았다. 못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단 기준만 보면서 매매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자, 이거를 처음 듣는다? 그분은 제 방송을 들을 가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 자격. 왜? 이 얘기를 그동안 녹화하면서 수도 없이 제가 몇십 번이 뭐예요? 몇백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제 방송을, 내지는 제 추천 종목을 매매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 원칙도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에서 만약에 버텼다. 내지는 뭐, 내가, 원칙을 갖고 버텼든, 뭣도 모르고 버텼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버티셔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손실을 줄이신 분도 있고, 내지는 여기서 손절매 했다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가장 좋은 건 여기서 파는 게 가장 좋은 거였고요. 그렇죠? 버티더라도 이런 원칙 갖고 버텼으면 잘하신 거예요. 원칙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이거 따라가도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제가 아까 그 질문 보고 저희 내부 방송이 있어요. 내부 방송이 뭐냐면 저랑 국가대표님 명장님이 방송창 열려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 방송 안 해요. 국가대표 명장님하고 방송을 하지. 이 종목이 괜찮다, 나쁘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은 거기다 대고 이제 합니다. 저는 이제 종목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 편이고, 채팅창이라 이런 것들은 저는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 보이면은 저는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왜 저런 질문을 하게 납뒀냐, 회원님들을. 어떻게 저런 회원님들이 계시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질문 자체는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원칙을, 무슨 어디서 듣든 무슨 원칙도 없는 거, 그죠? 여기 사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아무튼 올라가서 뭐 파시면서 잘 팔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칙대로 매매해야 되는 거다. 원칙이라는 거는 여기서 파는 게 원칙이고 버텼으면 버티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 오늘 손절매 했잖아요.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제가 드린 전략대로 매매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냈으면 잘한 거고요. 저희는 손실을 본 걸로 기록이 되잖아요. 손절매 한 겁니다. 근데 뭐 손절매 하나 한 거 가지고 무슨 세상 떠나가는 듯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손실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제가 미리 경고한데 손실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저 손절매 엄청 많이 사인 드릴 거예요. 미리 경고입니다. 손절매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안 하시면 본인만 죽어나는 겁니다. 원칙대로 안 하시면 본인만 단기 매매할 때 있어서 죽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도 많이 내드릴 거예요. 손절도 많이 할 거예요. 전 신이 아닙니다. 맨날 수익만 내고 무슨 계좌 해임도 한 방에 못 바꿔드려요. 또 이런 분들 있다는데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운영팀 나가서 어떤 해임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별의별 해임들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임들이 카바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한번 살 때 전 자산을 그냥 몰빵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지금 들으면 어떤 분이 지금 자기 얘기 하는지 알 겁니다만, 전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만 들었는데, 그것 또한 원칙입니다. 자신이 제가 뭐 비중 10%에서 뭐 30%까지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100%를 사겠다. 라고 했으면은 그 본인의 원칙대로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 나쁜 거 아닙니다. 대신 종목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크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는 줄어든다 그랬고요. 그죠?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나는 대신 고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몰빵해가지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다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가 있는데 1차 매수에 몰빵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게 들어가실 거면 세게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손절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서는 더 타이트해야 돼요. 거기서 관대해지면 게임 끝납니다. 그거 못하겠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제 방송 들어도 돈 못 법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주식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리스크 관리 통제할 수 있고 매매 원칙 지킬 수 있으면 수익 꾸준하게 납니다. 꾸준하게 나요. 간혹 요즘같이 뭐 이렇게 약간 뭐 로스 좀 할 수 있죠. 어떻게 주식을 맨날 수익만 납니까? 손절매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매매 빈도도 줄여놓은 상태고. 장 안 좋을 땐 장 안 좋은 대로 매매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한번 뭐 조금 손절매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야지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매 오늘 손실 뭐 컸네 뭐 어쩌네 그거 하잖아요. 그럼 수익 나는 종목 또 수익 못 내요. 그런 분들 봐봐. 돈 버는 종목은 하지도 못하고 맨날 이제 그냥 뭐 편안하게 사고 편안하게 뭐 팔고 단기 매매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본인들 매매 점검은 본인들이 하세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점검들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오리엔탈이 오늘 참 변동이 오늘 위아래로 상한가 뭐 30% 올랐다가 거의 40% 빠졌죠. 이 막판에 칸이 인수 결렬됐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매매하시면 안 되고 결렬됐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 이미 결렬된 내용을 아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결렬이 된 거 알아서 아는 애들이 먼저 판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이미 핸들링하는 애들이 있잖아. 핸들링하는 애들 어떻게든 지네 주식 팔아먹으려고 주가 끄집어 당겨놓고 여기다가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나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결렬 뉴스 나오니까 바로 뭐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하한가 부분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뭐 그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이제 당분간 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까지 매매를 좀 해봤고요. 다음에 인디에프는 오늘 좋았어요. 인디에프는 오늘 3, 9, 10, 11반이 매매한 종목이겠죠. 인디에프는 이제 전일 전전일부터 샀죠. 이틀 전부터 사서 눌릴 때 좀 더 사가지고 오늘자에 과가가강해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하신 분들 다 만족할 만큼 수익 실현들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인디에프는 좋았어요. 인디에프 좋았고 오늘 뭐 거기까지네요. 딱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 오리엔탈 전공 하나 제대로 손절매한 거 하나인데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오리엔탈 전공 하나 날리자 해서 날렸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 오늘 워낙에 위아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힘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했던 것 같은데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원칙에 의거해서만 매매하시면 되고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비싸게 못 팔면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 만회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참 오늘 오후장에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혈압이 올랐구나. 참 사실 뭐 오리엔탈 전공이야 뭐 잘 파신 분들도 많고 오히려 수익 내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막판에 짜증이 났던 게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났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종목 때문에. 이 STX 엔진을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몇 프로가 떴냐면요 5.3%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 캔들까지 1분봉이에요. 다음 캔들까지 따지면 7.25%가 떴어요. 추천드리고 나서 제가 추천한 거는 여기서 추천드린 거예요. 1350원에서 문자를 보내드린 건데 이놈이 우리 회원들이 물론 다 만든 건 아닐 겁니다만 우리 회원들이 위로 사면서 그죠? 그걸 보면서 종가를 좀 관리하려고 했던 애들이 있겠죠. 이 종목 주가 급등한 거면 세력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세력들이 오라 하면서 위로 올려쳤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렇게 쳐들어와 하면서 그죠? 그랬으니까 이게 장중에 급등을 했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약간 소액반 보니까 소액반 추천드리면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향들이 좀 있던데 소액반이 인원이 지금 꽤 많아요. 많은데 사실 소액반은 소액이니까 별로 제가 이제 자산을 다 체크해 놓기는 하는데 크게 뭐 신경 안 쓰는데요. 소액반 회원들이 중에서 좀 자산이 좀 센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소액반에는 자산이 크신 분들 가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맨 마지막 추천이에요. 소액반은 자산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반, 5반, 10반 소액반 추천한다 그러면 1반 먼저 문자 가고 2반 문자 가고 그다음에 소액반 가는 거예요. 문자 가는 속도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반 손해입니다. 자산 크신 분들은 그리고 소액반에 좀 약간 추종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데 특히나 오늘 STX 엔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요. 소액반에 중에 제 추천 종목이 워낙에 승률이 높으니까 뭐 증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기어 들어와서 또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면 그거 보고 바로 또 동시에 추천하는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거에 뭐 제가 적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 햄들 한 가지만 좀 기억하자고요. 그럼 누가 사든지 간에 누가 올려치든지 간에 올려치면 따라가지 말라고 좀 올려치면 따라가지 말라고 그 종목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그 종목 안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회원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라고. 바로 매매가 즉각 매매가 가능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이어서 조금 느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즉각 매매가 가능한 직장인이어도 즉각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보고 바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좋아. 1350원 추천 1550원까지 한 1, 2%인데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치자고. 여기까지는 우리 혜민들이 샀다 치자고. 여기서부터 이게 7% 이거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형님들. STX 엔진 오늘 거래대금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이 거래대금 오늘 얼마짜리야? 190억짜리잖아요, 형님들. 오늘 190억 거래된 종목이라고요.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자고. 여기서 좋아. 여기까지 우리 힘들 샀다 치자고요. 여기선 따라가시면 안 돼. 즉각 매매하시는 분들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좀 늦는 분들 있잖아요. 분명 힘들이 이제 3시 13분 문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제 문자를. 이제는 힘들 때 익숙하잖아요. 14분 추천이 왜 안 나오지? 14분 15분 그죠? 제가 오늘 문자를 좀 늦게 보내긴 했어요. 왜냐면 끝까지 좀 보려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14분, 15분 되면서 문자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힘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왔다! STX 엔진이구나 해서 바로 샀을 텐데 그래서 오늘 뭐 3개 반인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즉각 매매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따라가면 돼, 안 돼? 여기서.
여기서 내가 11,000원 따라, 얘를 즉각 매매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마침 직장인이어서 핸드폰을 틀어가지고 이 종목을 살라고 STX 엔진을 검색해서 내가 늦는 분이면 사지 마세요, 그냥. 딱 말씀드릴게. 뭐 아무것도 보지 말고 사지 말어. 뭐하러 그렇게 해, 주식을. 나는 늦는데 문자 받자마자 되는 사람들이 우리 힘들 중에 태반일 텐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차트를 봐요, 제발. 분 차트 한 번만 봐. 5분봉 차트 한번 보자고 해서 이게 7% 5%가 올라가고 이게 봐봐, 5분봉이 7.25%짜리잖아요. 가 있는 걸 왜 따라가? 미쳤어요? 3% 먹겠다고 들어가가지고 7% 올라가는 걸 따라가? 우리 제발 그렇게 좀 하자고요. 오늘 제가 딱 종집을 찍을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텐데 바로 되시는 분들은 사면 돼요. 그죠? 바로 되시는 분들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예를 들어 일본봉 보시면은 약간 늦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늦으신 분들은 사지 마. 내가 어차피 좀 늦는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뭐하러 따라갑니까? 차라리 기다렸다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하라고. 이건 특히나 변동성이 워낙 컸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바로 매도 사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혹시나 취소죠. 매수하신 분들 취소하시고 되신 분들은 빨리 차익해라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고. 1분 만에 사자마자. 뭔가 타이밍이 뭐 우리 힘들이 샀든 아니면 뭐 우리가 올려치는 걸 보면 세력이 끄집어 당겼든 뭐였든 어떤 조건이었든 간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종목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 힘들이 영리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 놓고선 요 꼭대기에 따라가 놓고선 요 꼭대기에 따라가 놓고선 3% 손실 보고 있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딴 소리 들으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저분 강퇴시키고 싶다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른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종목이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종목은 사자마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10종목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예요. 사자마자 뭐 우리가 급등하는 경우 내지는 우리가 제가 추천과 동시에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뭐 10종목에 한 개 정도예요. 근데 소액반이 좀 그런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소액반 제가 의심하는 거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팔고 바로 이런 거는 오히려 빠지잖아. 이거 사자 그랬잖아요. 크리렌. 내일 좀 누리면 더 사게. 이건 안 올라가죠. 힘들 사라고 해도. 안 올려치죠. 얘는 올려쳤잖아.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힘들 효과 보고. 근데 이런 경우는 사면 안 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제발 좀. 내가 본인 늦는 다음날 사라고 차라리. 기회 주니까 다. 하여튼 이 부분만 우리 힘들이 조금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뭐 드립다 그냥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뭐 타이밍도 안 걸리면서. 그렇잖아요. 초보자들은 꼭 확인하고 사라. 이게 우리 힘들 양봉인지 꼭 확인하시라. 이 우리 힘들이 산 거 7%짜리 7% 나가는데 제가 미쳤다 거기다 대고 힘들 사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힘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종목 STX 엔진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 말이 길었어요. 아까 뭐 사줬네 안 샀는데 뭐 다시 팔라고 하네 어쩌네 뭐 진짜 듣기도 싫은 그런 짜증나는 소리들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힘들 입장에서는 뭐 사라고 샀는데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투정으로 들려요. 투정으로. 자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매매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괜히 그 어린 아이들이 그죠? 저 이제 제 애기가 저한테 투정 부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특히 소액반. 단기반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소액반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유독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두를 하셔라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가잖아요. 저 취소해버립니다. 님들.
추천과 동시에 날아가 버렸잖아. 그러면 저 취소해요. 이거 뭐 수익 났다고도 안 합니다. 알겠죠? 수익 났다 안 해. 이거 이런 류의 케이스는 잘 사줘야 뭐 수익 나중에 잘 사지고 나서 수익 났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 여기서 추천했는데 날아갔다. 여기서 추천했는데 날아갔다. 그러면 수익 난 거죠. 맞죠? 여기서 추천했잖아. 근데 여기서 추천하자마자 날아갔다. 이러면은 저 이거 수익 났다고 안 해요. 님들. 아, 꼭 그런 부분 이게 봐봐 1분봉이잖아. 1분봉에 그냥 올려 쳐버리는데. 그리고 이걸 실시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호가가 막 후두둑 올라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다 내일부터 혹시나 또 추천 종목이 이럴 수 있어요. 오늘 한 종목은 이거 STX 엔진 하나가 이렇게 막 움직였는데 뭐 내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른 종목 추천드렸는데 또 종목이 후두둑 올라가 버린다면 따라가지 마세요. 하지 마 그냥. 눌릴 때 하거나 다시 추천 드릴 테니까 팔고 새로운 거 하든가 할 테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힘들 지켰으면 좋겠다. 자, 오늘 녹화가 또 쓸데없이 좀 길었네요. 저 우리 초보자분들은 제가 그간 오랫동안 녹화를 해왔으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꼭 좀 보세요. 보면 볼수록 이 뒤에 나오는 실제 매매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다. 형님들 시행착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매하시다. 특히 요즘 가입하신 분들. 특히 또 들어왔는 타이밍이 또 증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손절매 하나 했어. 그거에 따라서 막 심리가 막 위축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동안 우리가 매매했던 흔적을 쭉 한번 녹화 방송을 보시잖아요. 이번 연휴 얼마나 찬스입니까? 이렇게 쉬는 주식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는데 우리님들 주식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달라붙으신 분들인데 한번 녹화 방송 같은 거 한번 몰아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어떻게 매매했구나 그때 당시에는 지난주에 이렇게 매매했었구나. 응? 거기에서 또 제가 뭐 생각날 때마다 노하우를 말씀드리니까 그 노하우도 하나 둘 익히시면서 메모도 좀 하고 응? 그쵸?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반복해야겠죠. 또 새로 오신 분이 오면은 또 똑같은 질문을 할 거고 답답한 생각이 또 들 거고 왜냐면 이게 그냥 스윙처럼 쉽게 사가지고 그냥 진득히 보유하세요 이런 매매는 아니잖아요. 힘들이 빠르게 고수익을 내시겠다라고 단기반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단기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게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들락날락 하면서 수익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내일 모레도 수익 들락날락만 하면 수익 나는 그런 매매가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만들어드려서 좀 쉽게 느껴지실 뿐이지 굉장히 어려운 매매인 겁니다. 그 어려운 매매라는 거를 꼭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쉽게 만들어드리는 게 또 제 역할이고 해서 최대한 제가 그걸 쉽게 풀어드리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금요일날 웃는 얼굴로 다시 파이팅해서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면 게시판 올려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